안녕하세요. 실수로 배운 조명의 차병선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촬영을 할 겁니다. 이 양초, 양초 홀더입니다. 이 특징을 보면 보시다시피 모든 게 반사됩니다. 반사체입니다. 이 뒤쪽에 있는 게 다 보여요. 그래서 이 반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.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초를 살짝 펴서 안에 노란 빛을 연출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여기 홀들이 다 구멍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초를 키면은 이 빛이 밖으로 나가서 벽에 패턴을 그리게 되죠. 그래서 그 패턴을 잡아주는 것. 그 세 가지가 오늘의 큰 주안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먼저 캔들 홀더 그 자체, 그러니까 반사체를 찍는 방법을 우선 살펴볼 건데요. 반사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워요. 이 제품 표면에 다 비치거든요. 카메라도 보이고, 삼각대도 보이고, 스튜디오 실내도 보이고,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이고, 다 보입니다. 당연히 안 예쁘죠. 여기서 흰 반사판을 대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. 이 지저분한 스튜디오 실내가 보이는 대신 깔끔한 반사판이 반사되도록 해놓은 거죠.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홀더의 왼쪽 부분에 스튜디오의 실내가 반사되고 있는데요. 이 오른쪽 사진은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폼보드, 하얀색 폼보드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 폼보드가 반사돼서 보이고 있어요. 마찬가지로 검정 폼보드를 갖다 놓으면은 캔들 홀더에는 검정 판이 반사돼서 보이겠죠. 왜 이런 흰색 또는 검정색을 갖다 뒀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. 사진을 보시면 아까는 홀더 오른쪽에 스튜디오 벽과 바닥이 보였지만 이번에는 새로 갖다 놓은 검정 판이 반사돼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카메라와 삼각대가 반사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 뚫린 폼보드를 좀 사용을 좀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삼각대도 같은 방법으로 가려줬고요.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서는 아까 카메라랑 이 삼각대가 보이지만 오른쪽에서는 이 폼보드로 다 가려주고 렌즈만 살짝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이 흰 반사판을 대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 중에 일부는 확산판으로 바뀝니다. 이런 디퓨저나 반사판을 대주는 이유는 이 반사체에 빛을 잘 들게 해주기 위해서인데요. 일반적으로 반사체는 빛을 주면은 빛이 거의 먹지가 않아요. 일부에만 빛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잘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거울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쉽죠.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거울을 한번 비춰 볼게요. 그러면은 이 아주 작은 부분만 강하게 빛이 반사되고 나머지 거울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거 보이거든요. 명부가 없어요. 일반 톤이라고 부르는 명부가 없어요. 그래서 반사 제품은 조명법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일반 제품은 제품 그 자체를 비춰주잖아요. 반면에 반사 제품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 주변을 비춰줘야 합니다. 그래서 제품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비춰줘야 그제서야 비로소 제품의 형태가 이제 온전히 눈에 들어오는 거죠. 여기서도 보시면 캔들 홀더가 이 하얀 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조명을 가지고 와서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은
디퓨저에 빛이 비교적 고르게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. 이쪽 반사판은 톤이 디퓨저와 잘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이쪽 반사판에서는 좀 갑자기 톤이 튀죠. 각도를 이쪽을 좀 맞춰줘야 되겠습니다. 또 하나의 문제점은,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 전체적으로 톤이 너무 균일하다는 건데요. 이게 우리가 조명을 굳이 잘 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구형에 가까운 모양임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되게 밝고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이 구 형태를 잘 보여주려는 게 목적인데, 지금 상태에서는 빛이 너무 균일해서 구의 형태가 잘 그 그라데이션이 표현되지 않은 점이 좀 단점이라고 하겠죠. 그래서 좀 더 이 빛이 그라데이션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게요. 이번에는 소프트박스를 없애고 대신 표준 리플렉터를 달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하니컴 그리드를 달았는데요. 이 디퓨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밝다가 딱 중심부만 놔두고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아까 왼쪽 소프트박스로 찍었을 때보다 오른쪽이 보다 그라데이션이 많고 구의 모양을 조금 더 잘 표현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그라데이션이 좀 더 나은 위치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라이브 뷰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 조명의 위치를 조정해 봤습니다. 너무 밝아서 실내등을 꺼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. 사진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오른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디퓨저를 하나 갖다 놓고 이번에는 스트립박스, 아까 썼던 그 스트립박스를 켜서 오른쪽에 빛을 줬는데요. 이번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는데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게요. 일단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. 이 홀더 왼쪽에 들어온 빛은 이 약간 원의 모양이라면은 이 오른쪽에 들어온 빛은 원통형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왼쪽은 아무래도 그냥 점광원인 거고 오른쪽은 스트립박스 면광원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잠깐 현장 통신원과 연락해서 오른쪽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디퓨저가 그라데이션을 먹고 있죠. 살짝 사이드로 스트립박스를 사이드로 뒀습니다. 각도를 비스듬하게 줘서 그라데이션을 줬어요.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후로는 계속 조명과 이 디퓨저의 거리 또 세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가장 나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건졌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운데 쪽에 아까 살짝 빼놨던 카메라 앞에 반사판, 하얀 반사판을 다시 설치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가운데가 어둡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출을 해봤습니다. 나중에 포토샵 작업을 좀 해서 가운데 이 반사판 부분이 경계가 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해줄 예정이고요. 자, 이것으로 캔들 홀더의 촬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이 양초를 실제 켰을 때 그 촛불을 촬영하는 법을 연이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